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받는다는 그런 목표를 보면 교회 리더십 그룹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해야 되는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교회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성도들한테 직접 오지 말아라. 성도들한테 직접 오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그냥 나한테 보내고 내가 다 네. 그 교인들한테 쉐어한다 이렇게 얘기 네.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좀 잘 안 돼서 이제 선교사님들 와서 뭐 강사도 이제 돼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 이런 게 있었는데 한 1, 2년 이게 다 이제 중단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키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성도들의 선교 교육이라든지 중요하죠. 선교에 대한 재인식,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인식도 네. 막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그랬대요. 네. 성도들 열심히 네. 삶의 현장에서 막 네. 일을 하고 네. 있는데 네. 본인은 선교지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네. 이제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선교사를 보는 성도들의 눈이 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KWMA가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예를 들어서 컴패션이나 월드비전 있죠. 거기 후원자들이 있죠. 후원자들 가만히 놔둘까요? 뭐 계속 뭔가 하겠죠. 계속 조사를 해요. 후원자들이 왜 돈을 내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만족 이유가 뭐 만족도를 하면은 이제 내가 후원금을 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한다고요? 그러면 만족 이유, 불만족이 만족도가 어떻게 만족도 인덱스를 갖고 계속해서 추적을 해요. 그 다음에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KWM에서도 후원 그 선교사만 보낼 게 아니라 선교사 여기서 보내는 그 교회들 있잖아요. 목사들,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가 어떤지 보내는 사람들의 의식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 있어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럼 그 목사들이 지금 선교사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 끊을 건지, 만족하는지, 충분히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활동하는지, 교인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내고 있는데 이거 끊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보내야 될 건지,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걸 관리하셔야 돼요. 그거를 매니지먼트 하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전략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조사는 이제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성도들을 대상으로 선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 선교사 보내지 않는 교회들은 빼고 선교사 보낸 교회들의 교인하고 목회자들하고 장로들하고 다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갖고 그래야 선교사 파송 전략을 짤 수 있죠. 그죠? 그리고 현지인들 생각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건 좀 다르겠지만 현지인들의 생각도 좀 반영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좀 뭐 쉬어가는 팀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 조선 초기에는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조선이 복음이 너무 잘 받아들이니까 복음 전도하기를 원했었어요. 길거리 막 가고 시골 전도 여행 같은 거 뭐 조사하고 3개월, 6개월씩 이렇게 열매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 선교부에서는 정책을 조선은 지금 기간 사업을 원한다. 병원이나 학교를 지어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가서 기간 학교나 이런 걸 관리하고 병원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온 선교사들이 나이가 대부분 젊잖아요. 20살 뭐 30살 미만이다 보니까 학교에 앉아갖고 이렇게 행정하는 것보다는 거리에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사회학 보고서 있어요. 엘리자베스 언더우드가 쓴 이분이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쓴 통계조사, 통계는 아니지. 기도 편지를 다 분석해보고 나름대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당시 선교사들은 그냥 현장에 나가는 거 그게 더 좋은데 묶어두려고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조선에서는 조선 정부에서는 이게 정말 선교사들이 와서 개신교가 근대 교육을 해주고 근대 병원을 해준 거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이제 인정을 받고 지금 이제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런 선교 조사는 선교사가 물론 이제 선교사들 수업 가운데 현지 조사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현지인들에게도 사실 이런 조사의 툴들을 이용해서 현지인들이 원하는 선교가 뭐냐 이거를 좀 물어보고 가면은 조금 이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구 선교사가 했던 거 그냥 우리가 답습해서 가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가 보니까 이번에 선교사만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좀 해보고 또 기회가 되면 현지인들한테 선교사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하여튼 그거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작업도 좀 하시면 네,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미래 선교 사역 중에서 앞으로 비중이 커질 사역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인데 온라인 기반한 네트워크 사역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게 40%였고, 그다음 두 번째가 선교 교육 및 선교 지도자 양육이 15%.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온라인 쪽만 얘기를 하면 이제는 그 온오프라인 지금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우리 세대만 해도 이건 온라인이야, 이건 오프라인이야, 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릴 거야, 오프라인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32예요. 우리 아들 세대만 하더라도 얘는 온오프라인이 개념이 없는 것 같더라고. 굉장히 왔다 갔다 아주 매끄럽게 왔다 갔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면은 우리 같으면 그냥 매장에 가서 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온라인으로 다 검색을 해. 검색 가격도 좀 알아보고 제품 것도 알아보고 또 근데 매장 가서 사가지고 와서 또 온라인에서 또 나눠요. 근데 이게 되게 매끄러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소위 옴니채널로. 그러니까 뭐 소위 얘기해서 옴니채널 위에 이제 복음을 딱 올려놓는다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이제 해외 선교도 분명히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현지의 사역 대상자도 이제 MZ 세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한국에만 MZ 세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MZ 세대라는 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디지털 네이티브거든. 얘네는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몰고 나오는 애들이라고.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트렌드에 맞게끔 선교 사역도 분명히 변해. 그럼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거는 KWM가 연구하고 계속 개발하셔야죠. 그러니까 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 디지털 원신 뭐 이런 얘기도 뭐 앞 시간에 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디지털을 그냥 삶 속에서 이렇게 젖어갖고 나오는 사람하고 또 이제 대표님하고 저는 그 안내 방송 하면은 꼭 우리는 상담원한테 통화를 한번 해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뭐 누르라고 하면 그거 안 되고.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꼭 상담원 목소리 한번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세대들이 있는데 이 디지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제일 적절한 게 이제 청년 선교사, 젊은 세대의 선교사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우리가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신학교라든지 또 선교단체 예비 선교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역할적으로 이 일을 해주기 원한다라고 이번 통계 자료가 잘 쓰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50대 이상 정도 되면요 디지털 소외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디지털 전환 시대로 계속 가고 있고 트렌드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가장 편리한 사람들은 20, 30대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편한 거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불편해.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50대 이상 선교사님들은 그 디지털 소외계층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죠? 소외 중에 네. 더 그런데 소외죠, 선교 사역 대상자들은 MZ 세대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그 국가마다 약간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그렇게 간다고 하면 목사님들이 먼저 디지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선교단체나 파송기관에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디지털. 교육도 진짜 디지털 교육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저도 인도에 있을 때 핸드폰 충전하는 거를 줄을 서서 꼭 가서 이제 충전을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어플이 있는 거야. 어플에 눌러갖고 들어가면 줄을 안 서고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온라인 교육도 좀 많이 필요하네요. 선교단체 대표들이 이런 미디어라든지 디지털 교육. 온라인 디지털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왜냐하면 이렇게 통계 자료에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는 기간. 그 보내는 기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파송 기간에 선교사 코로나19 이제 감염됐을 때 대응 조치를 마련했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파송 기간이 마련했냐 안 했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가 제일 높아요. 50%예요. 47%. 저는 이 데이터를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파송 기간하고 선교사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딱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죠? 그렇다가 36, 아니다가 17. 그러니까 그렇다가 3명 중에 1명 정도 약간 넘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파송 기간을 충분히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안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근데 이거 누굴 탓하겠어요? 선교사님 탓하겠어요?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코로나 감염됐을 때 필요한 도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치료를 위한 약품을 좀 지원해달라. 아주 현실적인 거. 그 다음에 원격 의료 상담 받고 싶다. 그 다음에 한국에 이송되는 에어 앰뷸런스를 지원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송 기간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게 연결돼요. 그 멤버 케어 잘 못하고 있다. 가장 높죠. 멤버 케어를 못하고 있다.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좀 케어해달라. 이런 게 이제 계속 그 보이지 않는 목소리. 저는 이제 이거 질문을 이게 보고 하고 나서 약간 좀 걱정이 됐어요. 이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선교 단체가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얘기할 때는 선교 단체는 선교 단체대로 잘 하고 있고 노력을 하는데 보니까 잘 몰랐다.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선교 단체에서도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KWMA에서 그래서 내년에 이제 주간 선교 뉴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좀 개설을 해서 선교 단체 소식들을 좀 그 스스로 다 만들어서 보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선교 뉴스는 여기 가면 다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소통을 얘기해서 어느 단체에서는 이렇게 한다.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걸 좀 소통을 좀 해주고 일반 선교사님들이 선교 행정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알아서 또 본인의 파송 단체하고 이제 소통하는 이 일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제 선교사님들 저는 이제 본부에 있었어요. 저는 통합 측에 청해 본부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본부에서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그냥 다 이렇게 연락을 하고 공문을 보내도 안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 미국의 라이프 철치 아세요? 라이프 철치? 네. 거기가 이제 오프라인도 하지만 온라인을 많이 하죠. 그 교회가 교인수가 한 7만 명쯤 됐는데 교회 사이트를 들어가면 화면 오른쪽에 일주일 동안 예배 시간이 쫙 적혀 있어요. 그게 93번인가 그래요. 일주일 동안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해요. 근데 이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에 영어권 나라,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권 나라 45개국에 온라인 소그룹이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을 소그룹 리더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그 공간을 초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 교회 교인들이 있는 거야, 소그룹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해본다면 어떤 단체, 어떤 회원이든지 간에 소식지 안 보지. 안 보죠. 목사님들하고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잘 안 본다면 자기 일이 바쁜데 푸시형으로 해도 잘 안 봐요. 그런데 제가 그 이번에 소그룹 조사를 해보니까 소그룹 멤버들이 소그룹 활동자들이 비활동자보다는 교회 소식을 더 많이 알아요. 그렇죠. 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소그룹 통해서 계속 쉐어링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과 상관없이 연령별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지역 사이즈별로 묶는다든지 만약에 이제 읍면지역이라면 우리 식으로 읍면지역이라면 읍면지역에 우리 단체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만약에 5천 명이야. 그러면 읍면지역에서 활동하는 소그룹을 그 선교사님들을 4명, 5명을 묶어요. 네. 지역과 상관없이 이 나라 저 나라 줌으로 되니까 소그룹으로 가면 돼요. 소그룹으로.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죠. 소그룹이 저도 사실 소그룹을 그 소통해 온라인 소그룹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오히려 이럴 때는 소그룹도 굉장히 또 그 대신에 소그룹의 리더를 세워놓고 권한을 주면요 사명감이 있거든 또. 그 소그룹 안에서 또 내가 본부하고 연결되는 리더다 그러면 리더한테는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리더는 자기한테는 메시지를 안 볼 수 없지. 왜냐하면 자기 소그룹 원들한테 보내야 되니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쨌든 본부는 본부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됐고 또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잘못 오해받는 것도 있고 나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줘 이런 서운함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KWMA에서 숙제를 하나 받았네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사례 말씀드리면 지구촌 교회 아시죠? 지구촌 교회가 셀 미니스트리 유명하잖아요. 거기가 완전히 그 소그룹 중심의 교회인데 그렇다고 가정교회는 아니지만 거기가 일주일에 3,000개씩 움직여요. 그 교회가 그 정도로 많이 움직이는데 목사님 제가 그 최 목사님 직접 들었어요. 자기가 밖으로는 얘기 못하지만 교인 수가 늘었대요. 작년에 늘었고 올해 늘었대요. 헌금도 늘었대요. 그게 뭘까? 소그룹 때문에. 소그룹으로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그 대신에 소그룹 리더 훈련을 잘 시키지 거기는. 오늘 이제 특별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소그룹이 선교 통계에서 나올지. 그래서 저는 내년도 한국계 키워드가 저는 소그룹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우리 보니까 목사님들은 소그룹에 대한 있잖아요. 있죠. 소그룹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우리 선교계에서는 우리도 선교 소그룹을 좀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나 또 예를 들까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학교 있죠. 주일학교. 주일학교 애들이 지금 코로나 전에 잘 나오던 애들이 지금 58%가 없어졌어요. 애들이. 진짜 큰일 났어요. 58%가 없어졌는데 근데 얘네들 자신 묶으려면 소그룹밖에 없어요. 이제는. 얘네들도. 왜냐하면 교회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파송 기간에 가장 부족한 부분은 이제 성교사 멤버 케어다 뭐 이런 얘기 좀 했고, 그 다음에 파송 기간에서 외부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야. 물론 선교사 개인 파송을 받은 사람이지만 선교사지만 파송 기간을 위해서 좀 의견을 내라. 그랬을 때 도움이 가장 필요한 파송 기간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파송 기간에 좀 우리 선교사들 좀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파송 기간을 도와줘라. 네, 그 얘기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현지에서의 돌봄. 네, 그러니까 파송 기간이 현지에서 잘 돌볼 수 있도록 파송 기간을 도와주라. 이런 의견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은퇴 문제는 나의 문제도 되는 거잖아요. 자신의 문제도 되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이게 절박한 이게 이제 다가왔네요. 왜냐하면 선교지도 고령화되고, 네. 그다음에 또 저희도 뭐 카톡방에 보면 선교사님도 아픈 환자들 많고 힘든 분이 많이 있는데 이걸 이제 보면서 이분들에 대한 대처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더 이제 더 실감나게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해줬네요. 네. 이상으로 이제 이번 조사 결과는 네네. 대충 다 말씀드렸고요. 네네네. 그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한테 저희 풀보고서가 나가나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놓고 네. 아마 이 방송 끝나면 이제 아마 볼 수 있도록 네, 풀보고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올려놓을 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뭐 공유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까도 보니까 통계라고 하는 게 이제 또 아까 성도들도 해보고 현지인도 해보고 뭐 청년들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 혹시 뭐 선교 통계에 대해서 뭐 아니면 일반 또 활동 계획이나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내년도 오케데이트 연구소에서. 내년도요? 네네. 되게 바빴어요. 제가 듣기에도 작년 저도 이제 선교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이제 보니까 이름이 계속 스멀스멀 많이 올라오시고. 오케데이트 연구소. 네. 이제는 필수야. 이걸 안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많이 찾고 보는데 활동이 더 많이 늘어나실 것 같아요. 많이 늘어났죠, 코로나 기간에. 10월달 11월달 강의 요청이 많았죠. 저는 진짜 이거 하면서 그냥 제가 받은 달란트니까 통계 쪽으로 그냥 그 한국교회에서 내가 그냥 섬기겠다. 이걸 갖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콘텐츠만 잘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근데 정말 생각지 못했던 게 강의였어요.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지. 저 이런 거 생각 못했어요. 이런 거. 이거를 이제 저 KWMA에서도 지난 4월 달쯤에 그거 요청을 제가 받았어요. 잔류하고 있는 선교사 좀 조사해달라. 네네. 근데 뭐 잔류하고 있는 선교 어떻게 조사해요? 그래서 제가 랜덤으로 이제 단체들을 이제 교단에는 얼마, 선교 단체는 얼마 해갖고 직접 다 전화를 해갖고 지금 파송 선교사 몇 명인데 몇 명이 한국에 남아 있어요. 했는데 이게 이제 숫자가 막 그 합해 보면 막 7천, 8천이 되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계가 선교계가 이런 선교 통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좀 팁을 좀 주실 수가 있나요? 선교 행정을 하는 여기 이제 선교단체 대표들이 보고 계신데 적어도 선교단체에서는 이 정도 통계조사를 해야 된다. 적어도 이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되는 거다. 이런 팁이 좀 있을까요? 지금 그 기업에서요 신제품 하나 그렇죠.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지 않겠죠? 다 조사 다 하죠. 네, 그러니까 신제품을 내면 이 제품 컨셉을 어떻게 할지 소비자 조사를 해요.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컨셉을 잡아요. 가격도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을 출시를 하잖아요. 이걸 출시하겠다고 실무팀에서 결정을 하면 반드시 조사 결과 보고서가 어태치먼트로 붙어서 결제를 올려야 돼요. 조사 결과 없으면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네. 지금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들도 데이터베이스로 계속해서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과거의 경험이나 감이 아니라 지금 현재 팩츄얼 데이터가 어떤지, 그죠? 이걸 계속해서 추적하고 관리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아마 오늘 이제 저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이거 숫자를 보면 대충 메시지가 나오니까. 저는 이제 30년 넘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숫자를 보면요, 숫자가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걸 그걸 캐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기준에서 계속해서 그 선교 전략을 짜고 방향을 잡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이제 근데 그런 시대가 좀 빨라진 거지. 네, 빨라진 거지. 이런 뭐 선교 통계라든지 통계라고 아까 무슨 툴이 있었는데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통계에 무슨 툴이 있나요? 그건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네, 배워야 되는데 그냥 목회 데이터 연구소하고 같이 하면 돼요. 아, 같이. 그냥 저기 네네네. 그 두 기관이 MOU 체결하고. 네네네. 그럼 되죠. 네. 자,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제 선교사가 23,255명인데 뭐, 그중에 29세 미만 선교사는 124명밖에 없습니다. 0.84%만 청년 선교사입니다. 이것도 사실 되게 은혜가 되는데 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더 이제 디테일하게 우리가 좀 정기적으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수치들 갖고 계속해서 전략을 짜고 이런 베이스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토양이 된다고 하면 전 선교사 사모님을 한번 조사해보고 싶어요. 이분들은 진짜 빚도 없이 정말 이름도 없이 그냥 섬기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사모님들이 결혼할 때 목회자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하다 선교지까지 한 거. 그러니까 무진장 고생하실 것 같아, 진짜. 남편은 영광이나 받지, 그럴 거 아니야? 부인들이 어떤 애환과 어떤 삶을 갖고 있는 거를 그런 생각들을 라이프를 그대로 한국 교회에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고생한다. 그러네요, 진짜. 그 다음에 애들, MK들, 아이들, 선교사 자녀들이 부모하고 떨어진 아이들 많잖아요. 그 외로움과 그 다음에 후원금 받아가지고 이제 뭐 교육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리고 다 현재 학교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현재 학교도 꽤 높은데 현재 아이들하고 또 적응도 해야지. 얘네들이 고생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선교사님 국제학교 그래도 좀 시설 좋고 좀 그런 데는 몇 프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아이들도 지금 자기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래도 선교적인 비전이 있는지,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너 한국 돌아갈 건지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제 선교 행정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갖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게 선교 통계하고 이제 잘 연결이 되면 더 이렇게 힘이 있는 팩트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이게 워낙 광범위한 일이라 이번에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 통계는 돈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그럼 뭐 질문지 뭐 그냥 A4 서적 만들면 되고 뭐 유튜브로 다 뿌리면 URL 뿌리면 되고 하다 갖고 조사하면 되는 거지. 뭐 돈이 못 들어가 이렇게 하는 그 아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선교 통계를 만약에 우리가 선교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 거죠? 조사 연구비인가요? 다 인건비죠. 다 인건비가 인건비입니다. 파악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KWMA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수치나 이런 베이스로 해서 앞으로 모든 그 방향 전략을 짠다 그러면 연간으로 조사비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연간 조사비.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큰 교회를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큰 교회 통해서 펀딩을 하셔야죠.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좀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모님들도 연구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다 할 수 있죠.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선교 통계 리스트업에 대한 준비를 좀 해놨는데, 근데 저는 그런 작업들이 결국 국내 후원자들을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툴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연구를 해서 팩트가 돼서 하고. 자, 만약에 그 대표님께서 선교단체 대표들 아니면 선교사들에게 이 선교 통계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좀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 통계 자료의 어떤 활용도라든지 이게 발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니면 뭐 이렇게 선교단체 기관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례들, 뭐 선교 통계에 뭐 진짜 가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통계를 또 이렇게 상업하시는 분도 이렇잖아요. 물 반만 남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물 뭐 이렇게 있는 거 똑같은 건데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선교 통계의 명암 뭐 흑과백이 좀 있을 수 있나요? 그 가짜 뉴스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그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목회자 대상 강의하거나 기독교 강의하는 강사들 중에서
대학생 복음화율이 3% 5%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진짜 가짜거든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말들을 하고 다니는지, 마치 더 한국교회가 더 위험하고 더 안 좋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실제로 데이터는 15% 정도 되거든요. 15% 좀 돼요. 그 대신에 어른들이 한 17% 되고요. 저기 학생들이 한 15% 되는데, 지금 이게 2017년 데이터는 지금은 또 떨어졌으면 모르겠다. 근데 어른들이 지금 가난한 성도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한 23%쯤 돼요. 근데 학생들은 한 35%까지 올라가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불교는 지금 10대, 20대가 지금 4%, 5%예요. 불교는. 그 불교는 앞으로 다음 세대 가면 10%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한 세대만 지나면 이제 한국 종교는 개신교가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개신교의 역할에 따라서 한국 사회가 건강하냐, 부패하냐, 한국 사회를 얼마나 통합 기능을 할 것이냐, 이런 종교에 대한 기능들 있잖아요. 이게 개신교의 역할이에요, 이제는 앞으로.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지난 거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기독교 인구는 뭐 몇 프로, 불교 인구는 몇 프로, 천주교는 몇 프로인데, 또 이상하게 기독교는 사회복지나 이런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뭐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맨날 욕은 제일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기독교의 봉사에 대한 호감도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이제 좀 저희가 더 연구하고 또 선교 통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아이템들을 좀 적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선교 통계에 문항이 많았습니다. 문항이 많은 거죠. 보통이에요. 네, 보통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기관에서 할 때는 한 10문항 되면 이번엔 또 40문항까지. 지금 저희가 뭐 개신교회나 목회자조사 할 때는 거의 50문항 정도. 50문항 정도. 어쨌든 근데 이거는 다 응답하는 거 한 5분이면 하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번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에 할 수 있다는 것 되게 관심이 또 많이 있다는 얘기인데, 수고하신 선교사님께 그래도 한마디 계속 감사 인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뭐 그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획을 걷잖아요. 그죠? 이런 저희 같은 조사 전문 기관하고 같이 이제 코업을 해서 이 보고서는 기존의 조사 전문기, 갤럽이다, 뭐 한국리서치다, 이런 데 보고서하고 거의 유사한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퀄리티 있는 보고서를 이번에 낸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만약에 이번에 응답률이 안 됐으면 어떡하나, 이런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500명, 503명 했어요 이번에. 그죠? 그래도 많이 응답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체 모집단 대비로 응답률이 높으면 그만큼 신뢰도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갖고 좀 그렇게 해서 앞으로 또 이런 조사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게 되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파트너로 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 선교 통계 조사 발표 이후에 어떤 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연락이 온 게 있었나요?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왜냐하면 그것만 딱 발표했으니까. 뭐 그래도 보도자료를 몇 개. 저는 오히려 그 KWMA에서 이런 세미나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세미나를. 그러니까 선교학자도 부르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갖고도 해보고, 또 앞으로 이제 한국 해외선교를 어떻게 가야 돼, 방향 같은 것도 좀 해보고, 그런 식으로 좀 한 패키지 만들어서 이 데이터도 좀 발표하고, 그렇게 세미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제안입니다. 저희도 이제 오늘 저도 몇 개 그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고 팁들을 얻어서 이런 거 어떤 저희가 대회가 있을 때 같이 참고하시고, 좀 목회 데이터 연구소인데 이제 또 좀 지나면 선교 데이터 연구소 하나 또 만드셔서 이제 여기 안에 그런 연구소 하나 만드세요. KWMA 안에 또 오셔서 또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고, 오늘 이렇게 좀 시간 내서 저번에 통계 조사한 것들을 좀 더 보강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새로운 부분을 많이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난 9월부터 또 선교사님들 아무래도 한 번도 고민하셨죠. 선교사님들 위해서 고민하시고, 그럼요. 생각하시고, 또 질문지 만들고 뭐 오고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우리 지용근 소장님, 또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료들이 잘 유익하게 한국 선교를 위해서, 미래 선교, 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